자, 문다의 김정숙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다의 소유의 구기동 빌라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의혹인데요. 2018년 다혜씨는 당시 구기동 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를 했고 매입자도 비싼 가격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뭔가 비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기동 빌라가 진짜 미스테리예요. 자, 2010년도에 결혼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2010년도에 결혼시킬 때 제가 보기에는 서 씨에게 아마도 목욕탕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 씨의 부모가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서 씨가 뭐 그 저금을 한 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기동 빌라를 소유하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서울에서 거처하면서 다시 재기를 해야 되니까 구기동 빌라로 들어와요. 거기서 4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시에 문다의 부부는 양산 문재인 집에 와서 산다고 하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2016년도에 이제 토리게임스에 입사를 하면서 또 문재인 부부는 어떻게 되죠? 저기로 다시 이제 그 홍은동 사저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2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바로 증여를 해요. 자, 이 과정들이 석연치 않아. 왜냐하면 서 씨가 결혼할 때 이 소유했던 집이에요. 2010년도에 구입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할 때 바로 구입한 집을 굳이 아까 물론 장인한테 잠깐 빌려드린 건 가능하지만 굳이 그것을 장인이 돌아온 다음에 2년 살다가 바로 넘겨버린다. 왜 증여를 하냐? 근데 증여한 이후에 그것을 파는데 5억 1천만 원에 파는데 시세보다 비싸다. 그래서 기자들이 오모 씨, 즉 그 자택을 구입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엄청 찾아다니는데 오모 씨가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 오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의 그 존재 자체는 확인된 게 아직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랑 뭐 월간조선이 엄청 취재를 했는데 오모 씨가 누구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 때문에 사실 취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친노다. 친노에서 알려진 사람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확인된 상황은 아니에요. 구기동 빌라를 근데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후 서창호 씨에게 넘어갔다가 서창호 씨가 문다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문다의 소유가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이 구기동 빌라는 누구 것이냐 이 부분은 문재인의 것이었는지도 확실히 알려졌습니까? 지금 서창호가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는 알려졌어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부산에서 결혼을 하고 직후에 서울 올라와서 바로 구기동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것도 저도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이게 원래 문재인 건데 이렇게 그냥 증여라는 형식으로 해서 원래 그러니까 서창호는 아유 이게 내 거 원래 아니었어라는 그런 의미로 증여를 한 거. 로 저도 판단을 해서 혹시 이게 문재인과 관련된 어떤 흔적이 있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끝내 나온 건 현재 드러난 건 서창호가 2010년도에 구입했다. 이 집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문재인이 사서 서창호 이름으로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어떤 가능성이나 현재 단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문다의 부부의 태국 이주 시점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항들이 이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2018년 3월에 이상직이 중정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문다의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한동안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7월 9일 인도 국빈 방문 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이런 발언을 인도 국빈 방문 때 했었죠. 근데 7월 9일 날 그 이야기를 한 다음 날에
그러니까 10일이 되겠죠. 7월 9일 날 문재인이 인도 국빈 방문에서 한 얘기 다음 날 10일에 문다혜 씨는 태국에 거주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11일 그 다다음 날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 이주 신청서를 제출한 것까지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전주지검도 서창호 씨의 태국 현지 취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다혜 씨 부부가 이미 이주를 다 마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미 태국, 그러니까 토리게임즈에서 타이스타젯으로 가는 것들은 이미 겹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고 몇 개월간 있는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이 됐다. 왜냐하면 2018년 2월, 3월, 2018년 2월에 퇴사를 해요. 예. 근데 2018년 3월에 임명이 돼요. 그러면 보통 아시겠지만 기관장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한 3개월 걸려요. 뭐 검증도 해야 되지, 위에 서류 내야 되지, 뭐 그것을 심사해야 되지. 그럼 본인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거의 낙점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이상직은 2017년 12월부터는 최소한 내가 중증공 이사장이 된다라는 걸 알고 내정이 사실상 됐다고 봐야 되죠. 네, 네. 그리고 2018년 2월에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이미 겹쳐져 있잖아요. 한 3개월 정도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퇴사까지 무슨 관여를 했다라고. 관여가 어떤 관여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토리게임즈에서 타이스타젯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문다혜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도 지금 새롭게 문재인 측이 밝힌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세관의 관심 중 하나가 김정숙의 5천만 원이 지금 굉장히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친구를 통해서 문다혜에게 입금했던 5천만 원. 그간 이제 문재인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윤건영조차 언론사가 그러면 5천만 원 그 7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밖에 나갈 수 없어서 현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다혜에게 보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마치 보수 강경 유튜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현금 5천만 원 7천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윤건영도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아무 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면 국고손실 또 그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실명제 위반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뇌물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이 현금 5천만 원이 딱 걸려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전주지검이 상당히 많은 걸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5천만 원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5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창과 관련돼서 5천만 원을 보내줘 하고 현금을 줬다라는 거를 언론에 이야기할 정도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기는 가능해. 뭐죠? 땡땡땡 김정숙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김정숙과 관련 왜냐하면 김정숙 계좌에는 없었어요. 이름이 김정숙 계좌 없고 문재인 계좌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단초는 뭐야? 바로 저 문다혜 계좌에 나와요. 문다혜 계좌에서 땡땡땡 김정숙을 보고 그 땡땡땡을 찾으니까 동창이야. 그리고 동창을 소환했더니 내가 사실은 이게 돈을 이렇게 해서 지시를 받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았니? 왜냐하면 그 동창 계좌도 압수수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그러면 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이 진술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현금 5천만 원이 이렇게 갔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만이잖아요. 네. 이 하나만. 또 이쪽 양이네스에서 받은 거 그렇죠. 문다혜의 통장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양이네스 또는 뭐 유송화에서 받은 거 그리고 나간 것도 확인이 되고 그 이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리고 지금 이 검은 돈은 사실상 그 동창의 검은 돈만이 아니라 양이네스와 유송화도 똑같은 검은 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네스와 유송화가 공통점이 뭐죠? 제2부속실과 금고를 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심스러운 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검은 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검은 돈이 왜 계속 흘러들었을까? 이 검은 돈은 현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 전부 다 보면 돈 세탁하는 거잖아요. 이 흐름들은 다 돈 세탁이에요. 자금의 흐름을 모르게 하는 거죠. 종착지와 기착지가 어디를 가든 그 중간에 이게 검은 돈이라는 걸 모르게. 그럼 이 현금의 규모가 얼마나 클 것이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문다해의 이익만을 위해서 갔다고 얘기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억 5천만도 문제가 됐잖아요. 네. 당시에 문재인 운명을 발간한 더 휴먼이라는 출판사가 문다해 계좌에 2억 5천만을 넣었다. 윤건영 의원이 이제 나중에 1억 원은 책 인세다. 문재인 인세다. 그걸 문다해에게 넘겨줬고 문다해가 다시 문재인에게 넘겨줬다고 지금 했는데 일부에선 이 발언 이후에 문재인 양산 지금 사저에 있는 비서진들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느냐 하면서 약간 경고성 발언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억 5천만에 관해서는 문재인 부부들도 주변 비서진들에게 전혀 말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윤건영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응? 저는 도리어 백원우나 윤규구는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원우가 이상직과 같이 그 캠프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직능본부장. 네. 같이 생활을 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백원우한테 갔어요. 지금 뭐 보고라든지 신우석의 보고도 백원우한테 직보했다. 이런 흐름들은 다 백원우가 다 떠안았다. 조국이 몰랐다는 건 사실 가능성이 크다. 왜? 조국은 당시에도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 태국 간 거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전혀 민정수석으로서의 법률적인 어떤 부분도 아예 능력이 없고 법률도 모르고 그다음 전문적 판단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전혀 무능력한 그 조국한테 얘기도 안 했을 거다. 그렇다면 백원우 정도는 확실하게 이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백원우가 지금 나가서 막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윤건영이 했겠고 근데 지금 딱 보면 정무적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산 비서진하고 윤건영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가 이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지난번 이재명 관련 수사 담당 검사만이 아니라 문재인의 수사 담당 검사 탄핵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안 할 거예요. 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탄핵은 결정적 카드여야 돼요. 뭐지? 이재명 살리는데. 문재인 살리는데도 하고 이재명 살리는데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남발이 돼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헌칼,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듯 한다는 그 헌칼이 되지 날카로운 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막판에 판사와 검사 카드는 막판 정말 절체정명의 순간에 딱 써야 돼.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개딸 유튜버가 양산에 가서 시위하자 개딸들 해갖고 조직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막 말려갖고 좀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유보다 연기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사실은 이재명 우리 재민이 이장님을 위해서 써야지 왜 문재인을 위해서 써? 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표현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권 탄압 대책위를 운영을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에게 쓸 칼 이외에는 문재인한테는 쓸 생각이 없다. 네. 그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종건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지금 토리게임즈로 시작된 수백억 대의 커넥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종건 평론가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긴 시간 동안 주현안 특히 이 토리게임즈와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한동안 이 한국 벤처 투자 압수수색한 거 잠깐 다뤄지고 말았었죠. 280억 케이로 벤처스에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기사와 의혹만 다뤘는데 저희는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문재인 일가에 관련된 부분 두 개의 지금 흐름을 가고 있다. 하나는 타이스타젯이 하나 흐름이고 또 하나는 토리게임즈로 시작된 또 하나의 이 커넥션, 이 두 개의 커넥션이 바로 서창호 씨와 문다혜로 매개되고 있는 문재인 일가의 검은 돈 거래, 이것의 커넥션이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전주지검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스타트를 중점에 놓진 않고 토리게임즈로 시작된 K런 벤처스에 몰려든 돈, 그 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런 걸 다뤄봤습니다. 예, 다른 속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오늘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에서 발사를 했죠. 추석 전후로 해서 계속 도발을 하네요. 최근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우라늄 시설 공개 김정은이 가서 뭐 자랑스러운 뭐 힘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라늄 시설 공개를 한 바 있는데 그리고 오물풍선도 다시 재개를 했는데 지금 탄도미사일을 동북 쪽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김정은은 조바심을 낼수록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당장 얻어질 것이 많은 경우에는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하고 주고받으면서 USB도 받고 당장 제재 조치도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식량 지원도 이루어지고 미국의 여러 가지 압박도 줄어들 것 같으면 군사적 도발을 하질 않죠. 왜? 본인들이 김정은 일가에 두둑히 돈들도 쌓이고 유아벌이도 늘어나고 제재도 풀리고 권력의 김정은 권력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지만 북한에 무관심하고 김정은에 무관심하고 김정은이 하고 있는 통치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가볍게 보고 가짜않게 보면 김정은이가 나의 존재를 알아달라 해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죠. 관심 가져주세요. 관종이라고 하죠. 특히나 미국 대선이 지금 차곡차곡 앞서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약 한 달,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그러니 다가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두 후보 간의 경쟁에서 나도 있다, 북한도 있다, 김정은도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데 그냥 목소리만 내서는 관심을 안 가지니까 군사적 도발을 하는 거죠. 탄도미사일 쏘고 장거리 미사일은 쏘진 않았겠지만 지금 1000km 이상 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쏘진 않았지만 미국에 계속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죠. 예, 리안님, 김정은의 존재감 과시.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은이 스스로 자신은 외로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고 북한 내부의 문제는 갈수록 식량난과 여론이 좋지 않고 때로는 한국에 들어간 여러 가지로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 또 각종 우리 사회에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북한 내부에서 여중생들 또 중학생들까지 공개 총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그러니까 내부 불안은 점점 심화되고 여전히 불안한 국정 운영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해 피해로 4,5천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결국 자신의 실정을 외부로 돌리면서 제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수록 군사적 도발일수록 우리는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서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죠. 네, 오늘 새벽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에서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예, 다른 좀 속보나 다른 소식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도 나오고 있네요. 자, 펜앤드마이크는 헤드라인에는 오늘 굿모닝 대한민국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왼쪽에는 여기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 문제가 6%포인트로 벌려졌다.
이런 소식이 실려 있네요. 다른 아주 긴급한 소식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또 한마디 했나요? 문재인 구속 원한다는 홍준표. 하지만 지금 보면 꼴잡하다. 그렇게 또 한마디 하셨네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월요일에는 이재명, 수요일에는 문재인 문제를 좀 다뤄봤고요. 내일 아침 9시에는 정혁진 변호사님과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함께 또 새 소식을 가지고 추석 연휴 지나면서 어떤 소식들이 새롭게 알려졌는지, 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이슈는 무엇인지,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20일에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결심이 있는 날이죠. 구형이 선고가 되죠. 구형, 검찰의 구형이 있게 되는 중요한 날이죠. 9월 20일은 피고인 신문과 함께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중요한 또 그런 재판 일정이 있네요.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자유민체제의 전진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서로 간 노력들이 경주됐으면 합니다. 9월 1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